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우리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서대문 까치방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 듣고 올게요. 오렌지 캐러멜의 아빙 아빙. 너무 더운 날이야. 오늘따라 너무 늦는 거야. 왠지 막 싸우는 날 같아. 싸우자는 거야. 땀 삐질삐질 더워지지 맥진.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로 스트레스 따위 날려. 바닐라 빙수로 여름 더위 날려. 빼빼라로 달려. 시원함을 참을 수 없어. 아싹아싹 시원해서 아빙아빙. 아싹아싹 더운 올여름엔 아빙아빙. 손에 손잡고 스푼 들고서 쏘쏘쏘 소리 wanna 빙빙. 정들겠어 정들겠어 아이스크림 빙수 반하겠어 사실은 말야 엄마는 외계인인가 봐. 별 따윈 안 타는 것 같아. 이별이 뭘까 아빙인가 봐. 나 몰래 먹나 봐. 매일매일 난 고민해. 구운 그 빙수 먹을까 참 우유 불안해. 자꾸 생각이 나. 베라로 달려. 시원함을 참을 수 없어. 아싹 시원해서 아빙아빙. 아싹아싹 더운 올여름엔 아빙아빙. 손에 손잡고 스푼 들고서 쏘쏘쏘 소리 wanna 빙빙. 정들겠어 아이스크림 빙수 반하겠어 꿈처럼 사라져 버린 걸까. 아름다운 시간이었어. 정들겠어 시원해서 아빙아빙. 정들겠어 올여름엔 아빙아빙. 손에 손잡고 스푼 들고서 쏘쏘쏘 소리 wanna 정들겠어 yeah. 바닥이 보이네. 손이 다 빠지네. 스르르르르 녹여줘 아빙아빙. 안녕하세요. 서대문 까치방의 만두예요. 오늘 서대문 까치방 1부에서는 자존감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2부에서는 우리 동네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올게요. 여자아이들이 부릅니다. 톰보이. Look at you, 넌 못 감당해 날. You took off hook, 기분은 cold like brew. Look, my toe, 나의 ex 이름 tattoo. I got to drink up now, 네가 싫다 해도 좋아. Why are you cranky boy? 뭘 그리 찡그려놔. Do you wanna bump Barbie doll? It's not ya, I'm not a doll. Do you think you can? 미친년이란 말이 what's the loss to me? 사정 없이 가보라고 you lose to me. 사랑 끝간 거 따위 내 몸에 상처 하나도 어림없지. 너의 속은 나는 향수나 뿌릴 boy. Yeah, I'm tomboy. Yeah, I'll be the tomboy.
That's why I don't wanna play this ping pong. I would rather film a TikTok. You're my racer as a prince, but this is queendom, right? I like dance, I love my friends. Sometimes it's where we don't take a rest. I like to act, I'm drinking whiskey. I won't change it, what the hell? 미친 척이란 말에 what's the lose to me 사정없이 씹으라고 you lose to me 사랑가 그 따윈 내 눈에 눈물 한 방울 어림없지 너의 차는 말에 미소 나 제발 Yeah I'm tomboy Yeah I'll be the tomboy This is my attitude Yeah I'll be the tomboy Said you gotta You get the song right You get what I mean tombo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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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me, loving tomboy. 네, 이 시간은 자존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자아 존중감을 줄여서 자존감이라고 부르죠. 자존감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가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로젠버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좋아하면서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존중, 즉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는지를 말해요.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고 좋아한다는 건 내가 어떤지 알 수 있고 내가 나를 이해하고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저희가 자아 존중감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내가 어떤지. 이거는 나의 감정이 지금 어떤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아 존중감의 두 가지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서는 소심이와 개운이의 이야기로 들려드릴게요.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직장 동료들이 자기들끼리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럼 이제 소심이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직장 동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속상해하고 위축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개운이는 동료들에게 잠깐 자리 비운 건데 나도 좀 데려가지 그랬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감정, 그러니까 서운함과 섭섭함을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소심이와 개운이 중에 누구의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두 명의 차이는 내가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를 안다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앞의 상황은 충분히 서운할 만한 상황이에요. 나만 두고 밥을 먹으러 가버리면 보통 당황스럽고 섭섭하고 서운하잖아요. 개운이는 자신이 서운하다는 감정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었어요. 또 누구든 그런 상황이라면 섭섭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반면 이에 비해서 소심이는 기분은 나쁘지만 감정이 인식이 잘 안 되거나 자각이 잘 안 되거나 한 상태라면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서운함은 느끼겠지만 섭섭한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표현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위축될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개운이처럼 행동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왠지 뭔가 당당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또 부러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함께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개운이의 행동이 왜 좋아 보일까요? 그것이 왜 부러워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나머지 말씀드릴게요. 거북이가 부릅니다. 비행기. Yes, Toodles, the fourth album. No mind, no song. Yeah, let's go. 하늘 위로 활활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모든 준비 다 끝났어. 곧게 차려입고 나선 바깥 풍경마저 들뜬 기분. 때가 왔어 하늘 위로 나르는 순간이야. 조금은 두려워도 애써 내색할 순 없어.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에 자주 비행했었잖아. 친구들과 말썽장이 거북이 비행기로 올라타 준비된 날. 수많은 사람들 속을 지나쳐 마지막 게이트야. 나도 모르게 잘 부정하고 있어. 이럴 땐 침착해 좀 자연스럽게. 하늘 위로 활활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던 너 날아가고 싶어 울었던 저런 슬쩍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Yes, fly.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하늘을 나르는데 아무 걱정 없는데 왠지 철딱선이 없었나 문득 이거 내 모습 처수에 빠운데. 쳐다보지 말아요. 다들 처음 딸 때 이러지 않았나요? 딴데 봐요. 신경 쓰지 마요. 나 혼자 이런 말 좋아요. 어떤 느낌일까 정말 새들처럼 나는 기분. 세상 모든 것이 점처럼 보여지겠지. 개구쟁이 거북이 비행기로 드디어 출발한다. 수많은 사람들 속을 지나쳐 마지막 게이트야. 나도 모르게 잘 부정하고 있어. 이럴 땐 침착해 좀 자연스럽게. 하늘 위로 활활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하늘 위로 활활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던 너 날아가고 싶어 울었던 저런 슬쩍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개운이 같이 행동하면 내가 느끼는 감정도 전달할 수 있어서 내적 스트레스가 조금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한 이후에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갈 수 있겠죠? 또 동료들도 개운이를 챙기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소심이와 같이 행동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이 위축된 마음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 오히려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선택과 행동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거나 방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소심이와 개운이 중에 자기 스스로를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존감은 일상에서 이런 식으로 내 생활 어디에서든 자신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누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마음을 말해요. 자아 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존중을 의미해요.
이는 자신의 가치,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기 존중감과 관련이 있어요. 또 자신의 능력, 자질, 또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말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도전과 성취를 통해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비판하고 타인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곤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은 삶과 낮은 삶 중에 어떤 인생을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꾸며볼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드러나는지 살펴볼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인지하고 실패나 실수를 겪을 때 이것과 자신의 가치를 같다고 여기지 않아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성공을 운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터보가 부릅니다. 검은 고양이. 아치야 너랑 나랑 결혼할래? 내 살밖에 갖고 말까 내게 조언했어. 정말로 나면 너무너무 우스웠어. 넌 어려서 안 돼. 했더구만 글쎄 저렇게도 내 팔에 매달려서 뭐 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싹싹 매달려서 제 손가락에 엄지도 안 찍으며 그대는 귀여운 나의 검은 고양이 새빨간 리본이 멋지게 어울려. 그러나 어쩌다 뚜레져 버리면 얄밉게 할 귀여서 마음 상해요. 검은 고양이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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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나의 친구는 검은 고양이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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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랄랄라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까치방 1부 나 자신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아 존중감에 대해 듣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어떻게 다른가? 자존감은 자신감과 비슷해 보이지만 믿음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어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을 존중하거나 받들어주길 바라는 감정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존감은 나 자신이 스스로 내 자신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외부에 관점을 두느냐, 내 내부에 관점을 두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존감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나 감정적인 태도를 의미해요. 이는 자신에 대한 존중, 가치, 자부심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존감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이 구성 요소는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기 존중. 이거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두 번째, 자기 효능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세 번째, 자기 수용. 나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 신뢰. 나의 결정과 판단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존감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존감이라는 개념은 여러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됐어요. 처음에 이제 19세기 후반에 자아 개념을 논의하면서 자존감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했는데 이제 윌리엄 제임스. 그래서 제임스는 자존감을 성공이나 욕구의 비율로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칼 로저스. 로저스는 인본주의 심리학자죠. 이분은 자존감이 개인의 자기 실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모리스 로젠버그. 1965년에 자존감 척도를 개발을 해서 자존감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로젠버그의 검사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로젠버그의 자존감 테스트 문항이 10개예요. 그리고 점수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 1, 보통이다 2, 대체로 그렇다 3, 항상 그렇다 4 이래서 여기에다 이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테스트 종료 후에 점수 채점할 수 있는 자료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먼저 10개 문항 읽어드릴게요.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가끔 내가 꽤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본다. 3. 나는 좋은 자질을 여럿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잘 일을 할 수 있다. 5.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 나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7. 나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 나는 나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이다. 9. 결과적으로 나는 성공할 사람이란 느낌이 든다. 10. 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를 대한다. 네, 이렇게 10가지 문항 들으시고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계산하시는 거, 채점하시는 방법은 제가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헷갈리지 않게만 점수 채점해서 보시면 내가 자존감이 낮은 편인지 또는 보통 수준인지 또는 건강하고 바람직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는 댓글에 자료 올려드릴게요. 여기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자자가 부릅니다. 버스 안에서.
그럼 계속 해볼게요. 이제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이 되나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대상관계 이론으로 좀 살펴볼게요. 대상관계 이론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론을 말해요. 이 이론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어떤 느낌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자존감은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신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을 좋아하게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줘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우리가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과 자존감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잘 지내는지를 배우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분은 어떠한 개인이 자기 생애를 통해서 겪는 여러 가지 단계의 어떠한 필요와 사회의 기대 사이에서의 갈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이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건강한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덕목을 얻게 된다. 이것이 자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초기 단계에 신뢰 대 불신 단계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이가 안정적이고 일관된 보호자의 돌봄을 받는다면 세상을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아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신뢰감이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안전감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위협에도 자기의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반대로 보면 만약에 보호자가 비일관적이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아이는 불안감과 불신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은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은 에릭슨의 이론에서 각 단계별로 성공적인 갈등 해결이 자존감의 발달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도 다루어 볼게요.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데 중요한 발달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정서적인 안정성, 사회적 관계,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과 자존감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의 질과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져요. 여기에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모가 부릅니다. 서울의 달.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텅 빈 방 안에 누워 이 생각 저런 생각에 기나긴 한숨 담배 연기 또 하루가 지나고 하나 되는 게 없고 사랑도 떠나가 버리고 술잔에 비친 저 하늘의 달과 한 잔 주거니 받거니 이 밤이 가는구나.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따뜻뜨뜨
어두운 거리 또 쓸쓸해지네 텅 빈 이 거리 오늘도 혼자서 걸어가네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슬픈 추억 안고 사는구나 텅 빈 가슴 안고 yeah, yeah, yeah.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트는 이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부분, 그리고 에고는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부분, 그리고 슈퍼에고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존감은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에고가 강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자신을 더 좋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하고 싶지만 그것이 실패할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낮출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하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 자존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대표적인 이론들 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가족의 양육 방식 중요하죠. 그리고 사회적인 경험,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매우 중요하고요. 성취와 실패의 경험,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지지, 또 학교나 또래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경험, 친구들의 격려와 인정,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지지, 그리고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자존감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존감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노력과 자기 인식을 통해서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대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보는 태도, 또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요. 자존감은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런 각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또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개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해하면서 자존감을 건강하게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고 자신의 장단점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낙천적이고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긍정적으로 맺고 있어요. 그리고 목표 설정과 성취를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목표로 가지고 가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이 좀 더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자발성과 독립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또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이 높아요.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상대방을 흉보지 않고 화를 잘 내지 않고 새로운 일을 좋아하고 자존감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런 특징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행동 패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힘들겠죠. 그래서 각각 개인의 성격이라든가 경험, 환경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AOA가 부릅니다. 단발머리. 짧은 치마 입어볼까 아님 반바지 입을까 이것저것 고민하다 시간만 가 분홍 립스틱을 바를까 살이 좀 찐 것 같아 옷 입는 맵시가 나질 않아 오늘따라 머리가 맘에 안 들어 투덜투덜대요 더 앞에 하루 종일 새로운 사랑하기에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머리하다 그댈 만나러 가 뭔가 좀 자꾸 어색해요 단발머리하다 지난 날은 잊고 나 새롭게 태어날 거예요 It's gonna be fun 날씨 참 좋아요 분위기 참 좋아요 날씨 참 좋아요 I'm sure it's gonna be fun 짧은 단발 머리를 하고 고민 끝에 고른 옷을 빼입고 오늘따라 조금 나타나요 까지 만들어버린 걸음걸이 점점 다가갈수록 눈치도 없는 내 마음은 떠오르고 어느새 저기 너환히 웃으며 내게 손을 들고 오늘따라 머리가 맘에 안 들어 투덜투덜대요 더 앞에 하루 종일 새로운 사랑하기에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머리하다 그댈 만나러 가 뭔가 좀 자꾸 어색해요 단발머리하다 지난 날은 잊고 나 새롭게 태어날 거예요 It's gonna be fun 날씨 참 좋아요 분위기 참 좋아요 날씨 참 좋아요 I'm sure it's gonna be fine 이젠 눈물 흘리지 않아 너밖에 몰랐던 내가 네 말만 들었던 내가 절대 두 번 다시 상처받을 일 없을 거예요 날 울리지 단발머리하다 그댈 만나러 가 뭔가 좀 자꾸 어색해요 뭔가 좀 어색해 단발머리하다 지난 날은 잊고 나 새롭게 태어날 거예요 It's gonna be fun Gonna be a fine Gonna be a fine I'm sure it's gonna be alright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고 또 다른 사람 말에 쉽게 상처를 받거나 흥분하기도 해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에 과민 반응을 해서 예민해 보이기도 하고 주변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좀 과하게 신경 쓰는 면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행동을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고 자주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이 두려워서 거절을 잘 하지 못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울증과 슬픔을 느끼면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기분이 다운되거나 또는 사회적 상황이나 갈등이 생길 때 그 상황 자체를 피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불만족하거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칭찬받는 걸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기도 하고 자신이 느끼는 욕구나 감정적인 욕구를 자기 스스로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우선시하게 되고 모든 일이나 관계에서 좀 기대치가 낮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행동 패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모두 다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성격, 경험, 환경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자존감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정신건강에 도움이 돼요. 높은 자존감은 우울증, 불안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더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취 동기예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동기가 생겨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스트레스 관리예요. 자존감이 높으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존감의 단점 내지는 비판점도 살펴볼 수 있어요. 과도한 자존감은 자만심이라든가 나르시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면 실패나 비판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균형이 좀 부족해질 수 있어요. 자존감에 너무 집착하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과잉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종종 사소한 것이나 사소한 점에 과잉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과하게 신경을 쓰는 면이라든가 자신이 뭘 하든 자신의 선택이나 취향보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실수를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인데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매우 인식한 나머지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회피하게 되죠. 그리고 특정 영역에 대한 자존감이 수반이 되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자존감의 수준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을수록 그 일을 더 잘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더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에 자신감이 많아요. 수학을 예전에도 잘했어요. 시험에서 100점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높은 기준을 세우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때 스트레스와 실망감을 엄청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그다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기의 능력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공을 즐기면서 실패를 견디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 차이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존감의 개념은 서구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은 자존감이 과도하게 높거나 또는 과도하게 낮을 때 특히 나타나는데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리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대우해주는 것, 자기가 자기 자신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사례를 안내를 해드릴 건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저희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 말씀드릴게요. 저희 2부에서는 우리 동네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레인보우가 부릅니다. 투미. Yeah, I'm the one and only girl. I give you what you need, I give you what you want. So baby, listen up. Yes, just wanna be with you. 나를 불러봐. Come to me. 나를 붙잡아. Come to me. 난 세상에 하나뿐인 girl. 널 만족시킬 love you. 누구도 나만큼 널 사랑 못해. 넌 내가 필요해. 비싼 가방과 멋진 fancy car. 난 바라지 않아. 원하면 내가 사. 다른 여자와 비교하지 마. 그들과 난 달라. So baby, come to me. 나를 불러봐. Come to me. 나를 붙잡아. Come to me. 난 많은 걸 줄 수 있는 girl. 내 어깨 기대 love you. 때로는 널 리드해줄 수 있는 날 믿고 따라와. 높은 힐과 뻔한 섹시 스타일. 거리에 많지만 난 흔치 않은 타입. 다른 여자와 비교하지 마. 그들과 난 달라. So baby, come to me. 나를 불러봐. Come to me. 나를 붙잡아. Come to me. 네가 보고 싶을 때 전화를 기다리질려나. 그깟 자존심 따윈 아무 상관없는 걸. 아무 상관없는 걸. 힘들고 외로울 때널 미소 짓게 할 수 있어. 모든 걸 다 줘. 늘 마지막처럼 always be with you. If you never let me go. 난 섹시한 가까가시 girl. 마하이 속도로 빠질 girl. 난 네 모두를 A-클래스로 만들 이 무대와 뗄 수 없는 노래처럼 언제나 넌 내가 필요해. 걱정을 전부 다 지루해. 넌 나만 있으면 be okay. Just wanna be with you. 나를 불러봐. Come to me. 나를 붙잡아. Come to me. I need you. Just wanna be with you. You need me. That's right, boy. Just wanna be with you.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가 치방 2부 우리 동네 소식을 듣고 계십니다. 서대문 구청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안내 좀 드릴게요. 서대문구에 대학생 임대주택 입사생 모집 공고가 올라왔어요.
거는 날짜가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신청 기간이에요. 그래서 서대문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입학 예정자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에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예요. 그리고 선착순으로 25명 모집을 하고 있어요. 도시농업 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 여러분들이 대상인데 24년 8월 20일부터 10월 29일 매주 화요일 9시부터 6시까지 80시간이거든요. 신청 방법이 방문 접수예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래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서대문구에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의 위원을 공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모집 기간이거든요.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저희 김건무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노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내 맘속에 잠들어 있는 네가 다시 나를 찾아와. 나는 긴긴 밤을 잠 못 들 것 같아. 창밖에 비가 내리면 우두커니 창가에 기대어 앉아.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불렀지. 네가 즐겨 듣던 그 노래. 창밖을 보면 비는 오는데 괜시리 마음만 우적해. 우적한